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열 변호사입니다. 자, 이제는 큰일 났습니다. 자, 모스탄이 말이죠, 국제 형사사법 대사 이걸 지낸 사람인데 트럼프의 측근이라는 것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번 26일 날 있었던 워싱턴에서의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한 얘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들어있죠. 그게 뭐냐면 이재명을 제재해야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재명을 제재할 것을 공식적으로 트럼프 정부에 그렇게 의견을 개진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대북송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북송금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재명을 제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모스탄이 사실 워싱턴 한복판에서 한 거죠. 여기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내셔널 프레스 클럽이라 해서 그야말로 백악관과 국회 의사당, 미국의 말이죠, 그 사이에 있는 그런 어떤 언론 클럽인데 국제 회견장이죠. 아주 중요한 국제 회견을 여기서 많이 하기 때문에 모든 그런 미국의 언론들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한 것인데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쭉 얘기하면서 이재명의 과거도 얘기하고 현재도 얘기하고 그리고 이재명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것도 얘기를 하고 이재명의 과거 뭐 범죄도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또 한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재명은 북한에 돈을 보낸 사람이다. 그래서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미국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다. 그래서 반드시 제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이거는 뭐 이재명이 과거에 뭐 했느니 이거는 이제 지금 나온 얘기를 더 증명해야 되겠고, 가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과거 일이기 때문에 당장 미국이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다음에 부정선거라는 것도 지금 미국도 지금 특검을 임명해서 부정선거를 밝힌다는 것인데 아직 우리나라도 또 밝히는 과정이 더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대북송금은 이미 끝났어요. 뭐가 끝났습니까? 사실관계 확정이 끝났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화영이 재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잖아요. 북한에 돈을 보낸 것은 인정된 사실이고, 그리고 돈을 보낸 것도 지금 이재명과 관련돼서 돈을 보냈다는 것도 사실상 이화영 판결문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정해진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른 것들은 아직 ING라고 이재명 쪽에서 또 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더 밝혀야 되니까. 하지만 지금 북한에 돈을 보낸 사실은 이건 너무나 분명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거를 발뺌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물론 이재명은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화영이 한 거다, 나는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KH그룹의 배상윤이라는 애를 불러다가 지금 단절, 선긋기, 나하고 모른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지만 그건 어렵습니다. 이미 1심, 2심, 3심에서 모든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그 다음에 이화영 판결문에 이재명이 104번이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화영이가 이재명한테 17번이나 보고했다는 사실이 그 판결문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와가지고 뒤집기는 어렵단 말이죠. 물론 배상률을 보내가지고 배상률이 8월 달에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예, 기자회견을 통해가지고서 그건 이화영과 김성태의 작품이다. 이재명은 모른다. 그래서 김성태가 북한하고의 경제 교류를 위해서 돈을 준 거지, 그리고 이화영이가 그거를 도와준 거지, 이재명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할 것 같은데, 그렇다 한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거죠. 더군다나 만약 그렇게 나오면 이화영이가 더 오히려 이재명에 대한 비밀을 더 많은 것을 폭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도 배상률을 내세워서 이화영이를 그렇게 손절하려는 그런 시도를 쉽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더군다나 이화영이는 벌써부터 3번이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이재명에게 자신에 대한 사면을 압박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상황인데 이 모스탄이가 바로 그 대북송금을 얘기하고 나온 거예요. 치명적 약점을 지금 건드린 거죠. 이거는 치명적입니다. 왜냐? 이거는 미국과 직접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관계 없는 거를 얘기하는 거는 미국이 내정 간섭이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미국과 관계된 일이에요. 한국법을 어긴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미국법을 어긴 거예요. 한국법을 어긴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유엔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한국법도 어겼고 그리고 유엔법도 어겼고 미국법도 어겼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법은 한국에서 문제를 삼으면 되는 거니까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만약에 미국법을 어기지 않았다면, 유엔법을 어기지 않았다면, 그러면 이재명을 미국에서 제재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한국에서의 문제지.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 빠져나오기 어려운 것이, 이거는 미국 제재 규정을 어긴 거고 유엔 제재 규정을 어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든지 그걸 조사할 수 있는 거고, 또 수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제재의 규정을 어긴 거에 대해서 이재명한테 어떤 제재를 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사법재판소에 부의해가지고 형사사법재판, 국제형사사법재판을 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재명을 미국으로 소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유엔에서 어떤 그 재판을 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스탄이 누굽니까? 바로 국제형사사법재판소 대사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바로 거기에 전문가 아닙니까? 거기에 전문가 아니십니까? 더군다나 트럼프의 최측근 아닙니까? 그러니까 트럼프의 최측근이, 그리고 그쪽의 전문가가 국제재판의 전문가란 말이죠. 이 사람이 이재명을 제재해야 된다라고 직접 거론을 했으니까 이거는 보통 큰일 난 일이 아니죠. 물론 이제 트럼프의 의지가 중요하죠. 이렇게 이제 모스탄은 얘기를 건의를 한 거니까 지금 이제 키를 잡고 있는 트럼프라든가 내지는 유엔 사무총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제 그 판결문이라든가 또 수사 기록, 재판 기록을 모두 입수를 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또 분석하고 그런 다음에 이재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국제 재판에 붙일 것인가, 가능하죠. 기소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기소를 하게 되면 이재명은 국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물론 이제 순순히 응하지는 않겠죠. 뭐 신병 확보가 쉽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만약에 국제 형사재판에 기소가 되면 그것만으로도 이재명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하기가 어려워지죠. 아니 지금 국제 범죄자가 되는 건데, 피고인이 되는 건데, 그럼 미국을 갈 수가 있습니까? 다른 나라를 갈 수가 있습니까? 국제 회의에 갈 수가 있습니까? 간다 하더라도 대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물론 모스탄 대사가 얘기했다 하더라도 이제 트럼프가 또 이 거래 기술을 또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재명을 요리하려고 하지, 실제 뭐 국제 형사 재판에 또 붙일지 이거는 뭐 봐야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그거를 뭐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스탄 대사가 얘기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이재명은 상당히 신경 쓰일 수밖에 없고, 이제 모스탄 대사가 얘기한 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다른 어떤 미국의 공식 기구, 여기 지금 모스탄 대사는 이게 지금 공식적인 어떤 기구는 아니잖아요. 민간 기구잖아요. 이 지금 모스탄 대사가 얘기한 국제감시단이 이게 민간기구거든요. 근데 공식기구, 그러니까 공적 기구, 트럼프의 또 지금 뭐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트럼프의 뭐 그 FBI라든가, FBI 국장 캐시 파텔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언급한다든지, 내지는 공적 기구에서 이 문제를 갖다 다루기 시작한다든지, 그러면 상황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어쨌든 모스탄 대사가 지금 대북 송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재명을 제재해야 된다, 이재명을 제재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다른 차원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대북 송금을 했고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관타나모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안에서의 문제였다면, 이제 미국 사람이 더군다나 트럼프의 채찍거리면서 더군다나 국제 이 형사재판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인사가, 모스탄이라는 인사가, 더군다나 지금 또 대학 교수입니다. 이분이. 그런 사람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차원으로 이전했다, 다른 차원으로 이동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대북 송금 문제는 이제 국제적인 문제가 되었다. 그러니까 국내적인 문제에서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됐다. 그리고 이거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문제가 됐단 말이야.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가만히 놔두고 다른 사람들은 뭐 유엔 규정을 위반하면 그 사람들은 또 뭐 처벌하고, 그럼 말이 됩니까? 그럼 누가 대북 제재 이 규정을 누가 지키겠습니까? 누가 유엔 규정을 지키겠습니까? 그러면 대북 제재는 전부 다 허물어지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이재명을 갖다가 그대로 놔둔다면, 모른 척한다면 앞으로 누가 대북 제재를 어기더라도, 북한에 돈을 주고 물자를 주고 그러더라도 그거를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산지석을 삼기 위해서라도 이재명을 제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미국은 이재명을 어떻게 제재할까요? 지금부터 이제 트럼프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강신업 TV입니다.